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 차 올해 42살이 된 여자입니다. 남편은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났고요. 동갑이에요. 엄청 세심하고 잘 챙겨주는 사랑꾼이랍니다. 남편만 봤을 때는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데요. 시모 때문에 정말 스트레스 받고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얘기를 여러분들께 해보고자 합니다. 남편의 시모는 어렸을 때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시부는 쭉 혼자 지내셨는데 저희가 결혼하고 1년 차가 되었을 때 계모를 만났습니다. 시부가 저희 결혼 후에 암 판정을 받고 조금 힘든 시기에 우연히 만난 계모와 인연이 되어 만나게 되었습니다. 별도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으시고 사실혼 관계로 지내셨어요. 그 사람을 편의상 시모라고 지칭하겠습니다. 시모는 처음 봤을 때 인상이 너무 세고 표독스러운 느낌이라서 친하게 지내기 힘들었는데 알고 지낼수록 사람이 다정하고 좋으시더라고요. 몸이 좋지 않은 시부한테도 참 잘했고 남편과 저에게도 친아들, 친딸처럼 잘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열심히 암투병을 하던 시부는 작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지는 않았지만 시부가 아픈 시기에 만나게 된 시모와의 연을 바로 끊을 수는 없었어요. 시부의 빈소도 끝까지 지켜주었고 감사했거든요. 시부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진짜 시모처럼 챙겨드렸고 남편 역시 늘 감사히 하며 어머니처럼 모셨습니다. 정말 다정했던 시모였는데 시부가 돌아가신 이후로 점점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예, 윤희야. 이번 생일은 혼자라 외롭기도 하고 나도 생일상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럴까요? 그럼 제가 생신상 준비해드릴게요. 어머니 어떤 음식으로 준비할까요? 드시고 싶은 거 있어요? 뭐 요즘 인터넷 검색하면 이것저것 많던데. 네, 남들 하는 거 알아서 준비해봐. 알았어요, 어머님. 제가 검색해보고 준비할게요. 시부 돌아가시고 혼자 보내는 생신이라 기분 좋게 생신상 차려드리기로 했죠. 저희 남편도 친정엄마 아빠 생신 때 잘 챙겨주거든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 편은 아니라 근사하기는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시모의 생신상을 차려드렸어요. 어머님, 제가 요리 솜씨는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차렸어요.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생신 축하드려요, 어머니. 그동안 우리 아버지 챙기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남편도 진심으로 시모의 생신을 축하드렸고 서운하지 않게 시부가 계실 때보다 용돈도 더 많이 챙겨드렸습니다. 아유, 이게 다 뭐야. 미역이 좀 질기다. 국도 좀 짜고. 아유, 아, 그래요? 국간장을 좀 많이 넣었나? 제가 요리는 진짜 소질이 없어서. 그럼 어머님, 갈비찜 좀 드셔보세요. 아까 신랑이랑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갈비도 좀 고기가 질겨. 고기가 싼 건가? 어머님, 이거 한우예요. 이상하다. 아까 괜찮았는데. 어설프지만 열심히 준비한 생신상이라 부족해도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이것저것 트집 잡으면서 불만족스러운 표정을 짓는데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게장은 너무 맵다, 얘. 아우, 물 좀 줘. 그리고 동그랑땡에 소금들이 부었니? 아우, 너무 짜. 어머님도 참, 오늘 왜 이렇게 까탈스러우시지? 저는 만만 있는데요. 윤희가 엊그제부터 장보고 레시피 검색해서 만든 거예요. 생일엔 잡채인데 잡채도 없네. 이거 윤희가 월남쌈 드시라고 채소 하나하나 손질한 거예요. 잡채보다 더 손이 많이 가는 요리인 거 아시잖아요. 어머니가 좋아한다고 싱싱한 야채들 고심해서 골라온 거란 말이에요. 드셔보세요. 아삭아삭하니 맛있어요. 월남쌈은 평소에도 자주 먹는데 생일에도 또 먹네. 지겨워 정말. 불평하는 시모를 보며 남편은 열심히 준비한 거라고 맛있는데 왜 그러시냐며 제 편을 들어줬는데 잡채는 왜 없냐고 가짓수가 적다며 또 불만을 표시하더라고요. 저랑 남편 입맛에는 분명히 맛있는데 시모 입맛엔 별로인 건가 싶었죠. 시모가 그렇게까지 입맛이 까탈스러운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정말 제가 한 음식들이 입에 안 맞으셨던 건지 음식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았어요.
그날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눈치만 보던 남편이 저를 달래줬죠. 자기 기분 많이 상했지? 괜찮아? 아니, 나 솔직히 속상해. 오늘 혼자 보내시는 생신이라 조금 마음이 그러신가? 엄청 툴툴거리시긴 하더라. 내가 괜히 미안하더라. 우리 윤희가 생신상 차려드리려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말이야. 정말 기분은 좋지 않았는데 그래도 자기가 이렇게 위로해주니 좀 나아졌네. 가는 길에 편의점 가서 맥주나 사갈까? 자기 좋아하는 감자칩에 맥주 마시자. 좋아. 나 오징어 땅콩도 사줘. 그래. 맥주 마시면서 기분 풀자. 남편 덕에 안 좋은 마음은 금방 풀렸어요. 그렇게 시모 생신을 찝찝하게 보내고 또 한창 바쁠 때라 정신없이 보내고 있는데 시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윤희, 지금 바쁘니? 아니에요. 어머님 말씀하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예, 너 말 서운하게 한다. 이제 시아버지 없다고 나는 남이라 이거야.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전화하니? 요즘 연락도 통 안 하고 말이야. 별 뜻 없이 건네는 말에도 비꼬아 듣고 트집을 잡았죠. 그래도 시부가 떠나서 마음이 헛헛해서 그러나 싶어서 잘 달래드리려고 노력했어요. 에이, 어머님도 참. 그런 뜻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남이에요. 그리고 저 요즘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었어요. 잘 지내고 계시죠? 아니, 다른 건 아니고, 뭐, 일이 있다면 무슨 일이 있긴 한데. 정말요? 무슨 일인데요? 아니, 내가 운동을 하다가 말이야. 팔이 부러졌지 뭐야. 팔이 아파 죽겠어. 어머, 정말요? 괜찮으세요? 병원은 좀 다녀오신 거예요? 금이 좀 갔는데 한동안 무리하지 말래서. 그래서 내가 밥을 못할 것 같은데 반찬 좀 해다 줄 수 있니? 팔은 이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 할 것 아니니. 혼자 있으니까 뭐 하기가 너무 힘들다. 아, 알겠어요, 어머님. 당연히 제가 챙겨드려야죠. 그럼 제가 이따가 퇴근하고 반찬 가져다 드릴게요. 푹 쉬고 계세요. 시모는 운동하다가 팔이 부러졌다며 반찬을 해달라고 전화를 한 거였죠. 솔직히 지난번 생신상에서 불평했던 것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지 않았지만 팔이 부러졌다는데 거절하기는 좀 마음에 걸려서 가져다 드린다고 약속했죠. 대신 제가 직접 만들지는 않고 집 근처 맛있는 반찬 가게에 갔어요. 어차피 제가 반찬해서 가지고 가봤자 맛이 어쩌고저쩌고 할 것 같아서 그럴 바엔 맛있는 반찬 드시는 게 시모도 저도 좋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대로 가져가면 또 한 소리 할 듯 싶어 집에 들러서 반찬통에 담아갔죠. 어머님, 팔은 좀 어떠세요? 제가 이것저것 챙겨왔는데 입에 맞으시려나 모르겠네. 그래도 맛있는 반찬들로만 챙겨왔어요. 반찬 다 드시면 또 연락 주시면 가져다 드릴게요. 윤희 왔니? 팔이 너무 아파 죽겠다, 얘. 팔 불편하셔서 어떡해요. 깁스는 얼마나 하셔야 해요? 시모는 왼쪽 팔에 반깁스를 하고 있었어요. 모르겠네. 일단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그러던데. 아휴, 내 팔자야. 아저씨 떠나보내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아휴, 속상해 정말. 혹시 수술해야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진 아닌데 치료하면 더 빨리 낫겠지? 저희 엄마 다니는 곳 괜찮은데 거기 다니실래요? 제가 예약해드릴 수 있어요. 가신다고 하면 병원비는 저희가 부담할 테니까 편하실 때 아무 때나 가셔도 돼요. 아니, 거긴 너무 멀고 그냥 돈 보내주면 근처 다녀도 되는데 뭘 굳이 거기까지 가. 작은 병원 말고 큰 병원 가셔야죠. 가시려면 제대로 된 병원 가야 해요. 실력 좋은 큰 병원으로 치료 다니시라 권유했는데 얼굴 표정이 썩 내키지 않아 하는 느낌이었죠. 어머님, 좀 앉아 계세요. 반찬은 어디에 둘까요? 냉장고에 넣어둘까요? 그냥 거기 식탁위에 둬. 내가 정리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식사하셔야 하지 않아요? 제가 그릇에 좀 덜어둘까요? 아니야, 됐어. 그냥 둬. 내가 알아서 할게. 시모는 뭔가 퉁명스러운 말투였지만 저는 애써 모른 척 했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님.
그럼 두고 갈게요. 집안일이 쌓여 있어서 오늘은 먼저 갈게요. 다음에 같이 식사해요. 그래, 외롭지만 혼자 먹어야지 어쩌겠니. 같이 먹어줄 사람도 없고. 에휴, 제가 직접 만들어 온 반찬은 아니지만 시모는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어요. 계속 신세 타령만 했죠. 사실 같이 먹자고도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는 집안일을 핑계로 반찬을 두고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도착했는데 깜빡하고 시모 집에 두고 온 우산이 생각났습니다. 그날 비가 오락가락해서 우산을 챙겨 나왔었거든요.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길래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저 우산을 두고 가서 다시 왔어요. 어머님? 화장실에 가셨나? 그냥 우산만 가지고 가기 뭐해서 거실로 쓱 갔는데 시모가 주방에서 부시럭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식사 준비하세요? 도와드릴까요? 시모가 있는 주방으로 갔더니 아니 글쎄 시모가 제가 준 반찬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고 있더라고요. 너무 화가 나서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제가 드린 반찬을 버리세요? 아이고 깜짝아. 너 왜 다시 왔니? 아유 놀래라 진짜. 다시 왔으면 기척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아니 어머님, 반찬 왜 버리시는 거예요? 받자마자 버릴 거면 대체 반찬 왜 가져오라고 시킨 거예요? 아니, 너무 맛이 없잖아. 이런 걸 어떻게 먹어? 너는 팔이 부러졌으면 사골 푹 고운 거나 가져오지. 센스 없게 이런 걸 가져오니까 그냥 뒀다간 쓰레기 될 것 같아서. 미안한 기색이 없이 맛이 없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는 시모를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어머님, 맛은 보시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맛 보고 말 것도 없지 뭐. 맛도 안 보시고 버릴 거면 왜 저 부르신 거예요? 그거 유명한 반찬 가게에서 산 거예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그 반찬 가게요. 그리고 드시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 그랬어요. 뭐? 너는 반찬을 해오라고 했더니 사? 이제 뭐 관심 없는 남이라 이거야? 그리고 네가 알아서 잘 챙겨와야지. 내가 매번 너한테 알려줘야 하니? 어머님이 제가 한 반찬은 맛이 없다면서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라고 맛있는 곳에서 사왔어요. 팔 부러져서 아무것도 못 하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남이 왜 나와요? 진짜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난번부터 대체. 이제 친애 시아버지 죽었다고 나는 사온 반찬이나 먹으라고? 정말 서럽다 서러워. 마치 벽이랑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고구마 100개 먹은 느낌이었죠.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신 후 툭하면 자기는 남이라 이렇게 대한다는 둥 참 사람 할 말 없게 했습니다. 어머님, 진짜 남이었으면 이렇게 오지도 않아요. 대체 요즘 왜 그러세요? 아버님 돌아가신 후 외로우실까봐 더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시아버지 있을 때는 그렇게 알랑방구 끼면서 어머니 하더니 이제 없으니까 내가 아주 만만해 보이지? 어머님, 지금 제가 말하는 요점은 그게 아니잖아요. 반찬 버릴 거면서 대체 왜 설마 저 골탕 먹이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됐다 얘. 너랑 말하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님이랑 말하기 싫어요. 이제 저한테 뭐 해달라고 연락하지 마세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생일상 차려달라고 해서 차려줬더니 내내 불평불만을 쏟고 팔이 부러졌다고 반찬 좀 해오라고 해서 가져다 줬더니 죄다 쓰레기통에 버리고. 내가 뭐 마음에 안 들었나? 골탕 먹이고 싶나?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죠. 그리고 도대체 왜?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싶었어요. 정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시모는 저 한바탕 하고 나서 제가 연락을 받지 않을 것 같으니 이번엔 남편한테 연락을 하더라고요. 팔 다친 것을 핑계로 같이 밥을 먹자고 했대요. 어머니가 내일 같이 저녁 먹자고 하는데 자기 시간 괜찮아? 어머님이 자기한테 연락해서 저녁 같이 먹재? 응, 혼자 있는 것도 외로운데 팔도 다쳐서 서럽다고.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밥은 같이 먹자고 하시던데. 어머님이 별다른 얘기는 안 해? 별다른 얘기? 응, 별말은 없으시던데. 왜?
무슨 일 있었어? 저는 남편한테 그날 시모와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해줬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적적하신가? 요즘 진짜 왜 그러시지? 예전엔 안 그러셨는데 요즘은 다른 사람 같네. 내 말이 나 진짜 어머님 이해 안 가. 솔직히 화도 많이 나고 어머님 보고 싶지도 않고.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아니 그래도 아버님이랑 같이 살 땐 이러지 않았는데 왜? 자기야, 내가 미안해. 내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 못해준 것 같아. 혹시 어머니랑 또 무슨 일 생기면 그땐 바로 말해줘. 알겠지? 아니야. 자기가 미안할 건 없지. 그냥 좀 요즘 어머님 너무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연하지. 나였어도 그런 생각 들었을 것 같아. 내가 봐도 좀 심할 때 있어. 그래도 팔 다치시고 해서 좀 더 예민해져 있을 수도 있으니 좀 괜찮아지실 때까지만 가끔 외식이나 하자. 자기 불편하면 나 혼자 다녀와도 되고. 아니야. 나도 너무 소리 지르고 왔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아버님 계실 때 옆에서 잘 케어해 주셨는데. 대신 자기랑 있을 때만 어머님 만날래. 이제 따로는 안 만날게. 그래, 그러자. 고마워. 그럼 내가 식당 예약할게. 자기 퇴근하면 식당으로 바로 와. 거기에서 만나자. 응, 알았어. 솔직히 시모 꼴보기도 싫었지만 남편이 잘 달래주기도 했고 팔 좋아질 때까지만 져주자 싶었죠. 하지만 시모와 연락을 따로 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 다음날 퇴근하자마자 예약한 식당으로 갔습니다. 남편은 업무 정리할 것이 있어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시모가 먼저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님, 먼저 오셨네요. 신랑은 업무 정리하느라 조금 늦는다고 저희 먼저 먹고 있으래요. 그래? 그럼 먼저 시켜 먹자. 팔 아파서 끼니를 제대로 못 챙겨 먹었더니 배가 너무 고프다. 나는 소갈비 먹을래. 그럼 소갈비 3인분 먼저 시킬게요. 살짝 어색한 공기가 흘렀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주문한 소갈비가 나와서 말없이 소갈비만 구웠습니다. 윤희야. 소갈비는 살짝만 익혀서 먹어야 하는 거 알지? 이제 옆에 고기는 잘라도 될 것 같은데. 아유, 타겠다. 지금 자르려고 했어요. 여기 위에 잘라둘 테니 드세요. 한 입에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줘. 그나저나 윤희 너 요즘 살찐 것 같다. 왜 이렇게 살이 쪘어? 그래요? 크게 몸무게 변화는 없는데요. 아니야, 너 얼굴도 그렇고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허벅지도 좀 굵어진 것 같더라. 너 이제 나이가 있는데 관리 좀 해야지. 나이 들면 살 빼기 더 힘들어. 나 봐, 이 나이 돼도 운동 열심히 다니잖니. 나는 50kg 넘어본 적이 없어. 너 요즘 몇 킬로니? 시모는 갑자기 제가 살이 쪘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군요. 어머님은 키가 작으시잖아요. 운동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가 잘 붙는 체질이라 그렇지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뚱뚱하진 않아요. 어머님이 너무 마르신 거예요. 수영 다니는 아줌마들이 내 몸매를 얼마나 부러워하는데. 나는 그냥 마르기만 한 게 아니잖니. 너가 이렇게 뚱뚱하니까 애가 안 생기는 거 아니니? 나이 더 들면 애기 갖기도 힘든데. 정말 애기 안 낳을 거야? 나중에는 낳고 싶어도 못 낳아. 저는 비쩍 마른 체형은 아니지만 뚱뚱한 체형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보통 체격이에요. 160에 58kg거든요. 시모는 빼빼 마른 체형이어서 제가 뚱뚱해 보이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람의 외적인 걸로 비꼬든 얘기하니까 진짜 화가 너무 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남편과 합의하에 딩크족으로 살기로 했고 시모는 이 사실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 어디 가서 뚱뚱하다 살쪘다 이런 얘기 들은 적 없어요. 왜 갑자기 식사하시다가 생뚱맞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어머님, 저희 얘기 안 가지기로 한 거 아시잖아요. 그전에는 이런 얘기 없으시다가 왜 그러세요? 왜 저한테 계속 시비 거시는 거예요, 왜? 제 속 다 뒤집어 놓으려고요? 얘 말하는 것 좀 봐. 시비라니.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한 건데. 허벅지도 튼실해가지고. 그리고 아기가 안 생기니까 안 가지기로 했다고 둘러대는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애들 많다더라. 언제부터 저희 이세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내가 다 너희 생각해서 하는 말 아냐. 누가 이런 말 해주니? 그리고 몸매 관리하라는 게 어때서 그래? 너 관리 잘하라고 신경 써주는 거잖아.
감사합니다라고 하진 못할 망정? 말을 말아야지. 저희 엄마 아빠도 그런 말은 안 하세요. 솔직히 저 지난번 반찬 사건 이후로 어머님 보고 싶지 않은데 그래도 꾹 참고 나와서 식사하는 거예요. 왜 자꾸 저한테 그러세요? 저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세요? 아버님 있을 때는 한 번도 이런 적 없으셨잖아요. 지금 제가 왜 어머님한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냐고요. 어머, 너 또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니? 욱하는 성격 좀 고쳐. 어디서 어른한테 파락파락 대들고 말이야, 건방지게. 더 이상 시모랑 싸우기 싫었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았어요. 저는 시모를 식당에 두고 그냥 나왔습니다. 집에 가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더니 통화 중이더라고요. 일단 집에 가서 연락하자 싶어서 그냥 갔습니다. 집에 도착할 즈음 남편한테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무슨 일이야? 어디야? 집이야? 나 진짜 어머님이랑 같이 못 있겠어. 내 속 뒤집어 놓고 싶으신가 봐. 아니면 나랑 있는 게 싫은 건지. 대체 이해가 안 가. 어머니가 너랑 싸우면서 실랑이를 하다가 넘어져서 발목이 삐셨다던데. 크게 싸운 거야? 뭐 때문에 그렇게 다퉜어? 어머니가 또 뭐라 하셨어? 아까 남편이랑 통화했던 사람이 시모였더라고요. 그저 말다툼 뿐이었는데 시모는 더 크게 부풀려 얘기했죠. 발목이 삐끗했다니요.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올 때도 시모는 소갈비만 열심히 먹고 있었어요. 어머님이 나랑 싸우다가 넘어지셨대? 진짜 기가 찬다, 기가 차. 대체 왜 그러시는 거야? 그렇게까지 안 싸웠어. 그냥 말다툼하다가 내가 도저히 같이 못 있을 것 같아서 나 혼자 나온 거야. 자기야, 일단 내가 다시 전화할게. 나 어머님이랑 통화 좀 해야겠어. 이젠 없는 말까지 지어내는 시모한테 정이 뚝 떨어졌죠. 화가 나서 전화를 걸었더니 바로 받더라고요. 예, 너는 애가 도대체? 어머님, 저랑 싸우다가 넘어지셨어요? 왜 없는 말을 지어내세요? 언제 넘어지셨는데요? 너 나갈 때 내가 따라 나가다가 넘어졌어.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언제 따라 나오셨어요? 신랑한테는 저랑 실랑이 하다가 넘어졌다고 하셨다면서요. 이제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지. 너랑 싸우고 나가다가 넘어진 거니까 싸우다 넘어진 거지. 저 나갈 때 그냥 앉아 계셨잖아요. 제가 어머니 고기 드시고 있는 거 봤는데 왜 거짓말하세요? 진짜 저 따라 나오셨어요? 그리고 넘어지신 건 확실해요? 저 식당에 확인해 볼 거예요. 식당에 CCTV 있는 거 모르죠? 망신 나가고 싶지 않으시면 다시 신랑한테 전화해서 정정하세요. 없는 말 좀 꾸며대지 마시라고요. 아니 뭘 또 CCTV까지 확인을 한대. 사건이 생긴 것도 아니고 말다툼 좀 한 거 가지고. 예, 일단 끊어. 시모는 계속 말이 바뀌었죠. 자꾸 이렇게 거짓말하면 식당 찾아가 CCTV 확인할 거라고 얘기했더니 바로 꼬리를 내리더라고요. 정말 질릴 대로 질렸고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시모랑은 이제 더 이상 연락하고 싶지도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했어요. 자기야, 나 진짜 어머님 보기 싫어. 아니, 안 봐. 이제 연락도 만나지도 않을 거야. 이제 진짜 남이야. 더는 못 참겠어. 그래, 그러는 게 좋겠다. 원래 이런 분이 아니셨던 것 같은데 대체 왜 자꾸 이러시는지. 도대체 뭐가 불만이셔서 자기한테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네. 남편도 시모의 본성을 알게 되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난처해했어요. 저는 시모랑 연락을 끊을 수 있지만 남편은 당장은 힘들어 보였죠. 아무래도 시부가 아플 때 옆에서 잘 케어해 주셨던 분이라 그 부분은 이해했어요. 저는 한동안 시모 때문에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할 겸 동네 수영장에 수영을 배우러 갔어요. 강습 시간에 맞춰 도착해서 준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모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엊그제까지만 해도 팔 다쳐서 반깁스를 하고 있던 시모가 자유형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을 보고 거짓말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팔 다쳤다고 반찬 해오라고 한 것도 그저 심술을 부리기 위한 핑계였구나 싶었죠. 당장 가서 팔 다친 것도 거짓말이었냐고 따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심술쟁이 시모를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던 차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수영장에서 나와서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야, 바빠? 통화 괜찮아? 괜찮아, 얘기해. 수영 간다더니 벌써 나왔어? 아, 나 까먹었던 일이 생각나서. 참, 자기야. 어머님 팔 다친 거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우리 엄마 다니는 병원 있는데 거기 의사 선생님이 잘 봐주시거든. 자기가 한번 병원 모시고 가봐. 자기는 그렇게 당하고서 또 걱정스러워? 그렇게 착해가지고 어떡하냐, 정말. 뭐, 어머님이랑 풀고 싶은 건 아니지만 나이도 있으시고 반깁스 계속 하시는 것도 불편해 보여서 처음부터 병원 가자고 하면 분명 괜찮다고 안 갈 게 뻔하니까 자기가 다른 약속 잡는 척 하면서 병원 한번 모시고 가봐. 예약은 내가 해둘게. 으이그, 신경 써줘서 고마워. 알았어. 예약 잡고 말해주면 내가 어머니한테 데이트하자고 하면서 약속 잡을게. 응. 예약하고 바로 연락 줄게. 저는 친정엄마가 다니는 병원에 바로 예약을 했습니다. 약속대로 남편은 시모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죠. 병원으로 간 시모는 엄청 당황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병원이야? 나온 김에 한번 가봐요. 예약도 해뒀어요. 그냥 두지 말고 빨리 치료해요. 언제까지 반깁스 계속하고 다니실 건데요. 어머니도 불편하시잖아요. 아유, 아니야. 됐다. 나 그냥 갈란다. 이거 그냥 두면 괜찮아지는 거랬어. 조금 지나면 뼈 붙는데. 시모는 괜찮다며 진료까지 받을 필요 없다고 난리 쳤지만 남편이 억지로 끌고 들어가서 어쩔 수 없이 검사를 받게 되었죠. 병원에서는 당연히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했고요. 어디 보자. 어머님 팔이 엑스레이로도 보이지가 않고 너무 건강하신데요? 깁스는 언제 푸셨어요? 한 달은 넘으셨나요? 네? 그럴 리가요. 반깁스 푸신 지 이틀밖에 안 지났어요. 그럼 검사를 다른 거라면 골절이 나아졌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보호자분. 지금 분명 골절이라 하셨는데 그럼 엑스레이로 보여야 되는 게 맞고 지금 상황으론 크게 치료할 부분도 안 보이네요. 그리고 이 나이 되시면 뼈가 약해 골절이 충분히 올 수 있지만 지금 현재로선 골절은 아니고 단순 근육통이라 생각이 드네요. 네? 어머님 어떻게 된 거예요? 병원 진료 보고 반깁스 하신 거라면서요. 이런 반깁스는 요즘 약국 가서도 쉽게 구매 가능해요. 저리거나 근육통이 올 수 있긴 하지만 반깁스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 상태예요. 오히려 어머님 나이에 너무 오랫동안 안 움직이시면 근육이 더 소실될 가능성도 있어요. 적당한 운동은 꼭 하셔야 어머님 더 오래오래 사실 수 있어요. 진료를 받고 나온 시모는 한동안 말이 없었고 남편은 화를 냈다고 해요. 어머니,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아니, 진짜 아팠는데 부러졌다고 했어. 어느 병원에 가셨는데요? 거기 의사 돌팔이네. 당장 가요. 어떤 병원인지 제가 좀 가봐야겠어요. 아니, 그럴 필요는 없고. 그게 아는 아줌마가 이렇게 통증 있는 건 부러진 거라고 해서. 병원에 가지도 않고 부러졌다고 스스로 진단을 내리신 거예요? 대체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어요? 왜? 도대체 이유가 뭐예요? 미안하다. 할 말이 없네. 몇 주 동안 다친 척하면서 윤희 그렇게 괴롭히신 거예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길래 그랬어요?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도 정말 잘해드렸잖아요. 아,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미안하다. 내가 혼자 되고 나서 괜히 외롭고 심술 나서 그랬나 봐. 미안하다, 정말. 사과는 저한테 말고 윤희한테 하셔야죠. 그동안 윤희한테 못되게 하셨던 거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당장. 남편이 불같이 화를 내자 시모는 울며불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그날 저녁에 남편과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윤희야, 미안하다. 내가 심술 맞게 행동해서 미안하다. 거짓말해서 미안해. 용서해 주겠니? 내가 요즘 외로운가 봐. 너희가 잘 지내는 거 보니까 괜히 심술이 났나 봐. 그동안 서운하게 했다면 사과할게. 미안하다, 정말.
네, 어머님. 근데 저 예전처럼 어머님이랑 지내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아예 몰랐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요. 저는 이제 어머님이랑 연락할 생각도 만날 생각도 없어요. 미안해, 정말. 마음이 풀리면 연락을 주겠니? 그때까지 내가 기다릴게.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가세요. 더 연락드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과를 하셨긴 했지만 영 찝찝한 느낌이 가시질 않았어요. 저는 시모한테 얘기한 대로 연락은 드리지 않았고 시모 역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남편한테도 한동안 연락을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등록한 수영장에 다시 나갔습니다. 시모가 없는 시간대로 피해서 강습을 들었죠. 수영 강습 후 샤워를 하고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데 저녁 고급반을 다니는 아줌마들이 속닥속닥 하는 이야기 소리가 귀에 들려왔습니다. 영희 엄마, 그 얘기 들었어? 그 7시 타임 수영 오는 강씨 아줌마 말이야. 아, 그 삐쩍 마르고 하얀 그 아줌마? 그 아줌마 왜? 시모가 7시 타임 때에 다니는데 삐쩍 마르고 하얗거든요. 그리고 시모 성이랑 똑같길래 드라이기를 멈추고 아줌마들 얘기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강씨 아줌마 같이 지내던 아저씨가 암으로 죽었다며? 어머, 그래? 근데 죽었어? 지난번에 데이트하러 간다고 자랑 엄청 하던데? 얘기 들어보니까 그 아저씨 만나기 전에 또 누가 있었나 보더라고. 어머, 설마 양다리요? 그 아저씨는 저짝에서 채소 판다고 그러던데? 아무리 들어봐도 시모 얘기 같더라고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시부 아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모른 척 아줌마들 대화에 끼었습니다. 이상하다. 그 아주머니 요즘 남자친구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해. 아가씨도 그 아줌마 얘기 알아? 지난번에 샤워실에서 만났는데 미주알 고주알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때는 아무도 없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 아줌마 수다 자판기야. 그냥 툭 치면 후두둑 하고 별 얘기가 다 나온다니까. 근데 사람들마다 전해 들은 말이 다 달라. 뭐가 진짜인지 정말. 나한테는 채소 파는 아저씨랑 만난다고 그랬어. 근데 그 채소 판다는 분은 어디에서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 땡땡 아파트 상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시부를 만나면서도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배신감이 들었죠. 그리고 아줌마들에게 시모의 얘기를 흘렸습니다. 참, 그분 팔 다치셨다고 들었는데 전해보니 수영 잘하시더라고요. 왜? 팔 다친 걸 본 적이 없는데. 그 아줌마 이 수영장 물게요. 수영도 잘해서 자유수영도 자주 하던데. 어머, 그래요? 저는 반깁스 하는 걸 봤었거든요. 반깁스를요? 그 양반 아주 웃기는 양반이구만. 나도 지난번에 들은 얘기가 있는데 한번 들어볼텨? 네, 해주세요. 수영장 아줌마들한테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저도 같이 거들었습니다. 그날 그분들과 카페까지 가서 신나게 시모 뒷담화를 했죠. 그리고 저는 수영장 아줌마들을 통해 시모 남친이라 추정되는 분의 가게를 알아냈습니다. 그 주 주말에 시모 남친이 운영하는 채소 가게에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싱싱한 채소들 오늘 오전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다름이 아니라 여쭤볼 것이 있어서 왔어요. 강영옥 씨 아시죠? 영옥 씨를 어떻게... 저는 시모 남친에게 며느리라고 소개를 하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시모 남친은 잠시 시간을 내어주었죠. 근처 카페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혼자이신 줄 알았거든요.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에야 뭐 남자친구분 언제든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버님 계실 때도 만나고 계셨다고 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서요. 나는 영옥 씨한테 며느리가 있었는지도 몰랐네. 뭐 요즘은 거의 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영옥 씨랑은 꽤 오래 만났어요. 말 편하게 해도 될까? 네네, 편하게 하세요. 우리가 한 7년을 만났나? 3년 전인가 갑자기 연락을 뚝 끊더라고. 시모 남친이 말한 3년 전은
저희 시아버지를 만난 시기였던 것 같았죠. 시모 남친은 계속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 끄는 건 아니고 가끔 가게에 오기도 하고 그러다가 작년부터 또다시 연락을 자주 하대.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 여자 비빌 언덕이 없으니까 나한테 다시 연락했구만. 아무튼 나도 만난 정이 있으니까 또 몇 번 만났는데 계속 돈을 빌려달라 뭘 해달라 이러더라고.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한다는 말이 최근에는 팔 부러졌다고 병원비를 좀 달라고 하질 않나. 수술해야 하는데 500만 원이 필요하다나. 어머, 아저씨한테도 팔 다쳤다고 연락 왔어요? 저희도 팔 부러졌다고 해서 반찬 해다 드리고 계속 걱정해서 병원 모시고 갔었는데 알고 보니 거짓말이었더라고요. 병원에서 삐끗하거나 금간 흔적은 없었다고 했어요. 참네. 이제는 여기저기서 뽑아먹을 게 없으니까 거짓말해서 사기를 치고 다니네. 좋은 마음 가지고 만나려고 하다가도 만나면 자꾸 돈 거리니까 정이 확 떨어져 버려서 요즘은 그냥 연락도 무시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자기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나도 이젠 지쳤어. 정말 마음고생 많으셨겠어요. 아무튼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 얘기가 도움이 되었으려나 모르겠는데 그쪽도 잘 해결되길 바래. 생각해보니 시모는 시부한테 혼인신고를 하자고 여러 번 얘기했었어요. 하지만 시부는 혼인신고는 안 하셨죠. 본인 몸도 안 좋은 상태에서 몇 년 안 만난 사람과 덜컥 혼인신고를 하기엔 위험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남편한테 바로 얘기를 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시모를 찾아갔죠. 당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이게 무슨 소리니? 거실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던 시모는 영문을 모른다는 얼굴로 말했죠. 내가 갈 데가 어디 있다고. 여기밖에 없는 거 알잖아. 어머님 남자친구 있으시잖아요. 채소 가게 하시는 분. 뭐? 제가 시모 남친 얘기를 하니 시모는 당황해했죠. 채소 가게? 무슨 소리야.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지 도통 모르겠다, 얘. 우리 아빠 왜 만나신 거예요?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였어요? 너는 또 섭섭하게 무슨 말이야, 그게. 사랑하니까 만났지. 그러니까 아픈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만난 거 아니야. 몸이 안 좋으니까 그거 노리고 만나신 거 아니고요? 왜 계속 계시는 동안 혼인신고하자고 했어요? 아니, 뭐 이왕 사는 거 혼인신고하는 게 좋으니까. 시모는 계속 횡설수설하며 동공이 이리저리 흔들리더라고요. 어머님, 저희 다 알고 왔어요. 채소 가게 하시는 분 7년 만나셨다면서요? 아버님 만나면서 연락 안 하셨다가 돌아가시고 저번 주에 다시 연락하셨다면서요. 네가 어디에서 그런 말을 듣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내 얘기도 듣지 않고 다른 사람 말만 듣고 그러는 게 어딨니? 저 그분 직접 만나고 왔어요. 어머님 같이 가보실래요? 사거리 맞은편 아파트 상가에서 채소 가게 하시는 분이잖아요. 강영옥 씨 아시냐고 하니까 아주 잘 안다고 하시던데. 만났다고? 어떻게 알고 만나? 아니 네가 왜 거길 왜 갔어? 시모는 놀라서 토끼 눈이 되어선 말까지 더듬거리는 거 있죠? 아빠 돌아가시고 재산 다 저한테 상속되니까 그게 못마땅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심술 부리신 거냐고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 얘기 좀 잠깐 들어봐봐.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당장 나가요. 우리 아빠가 지내던 집에서 당장. 여기에서 있는 거 굉장히 불쾌해요. 다신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당장 나가세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니? 내가 니네 아빠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옆에 있었는데. 시모는 자기 필살기인 시부를 거들먹거렸어요. 그러는 모습에 남편은 더 화가 났죠.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까지 드렸던 용돈, 해드렸던 거 모두 다 내놓으라고 하고 싶은데 참는 거예요. 왜? 말씀하신 대로 아픈 아버지 옆에서 잘 케어해 주셨으니까. 저 지금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손이 떨릴 정도예요. 마지막으로 좋게 말씀드릴게요. 당장 나가세요. 진짜 꼴도 보기 싫어요. 다신 저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좋게 보내드리는 게 제 마지막 배려예요. 시모는 결국 쫓겨났습니다. 시모는 갈 곳이 없었는지
또 야채 가게 남친을 찾아간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그분 역시 시모한테 온갖 정이 떨어진 상태라 바로 내쳤다고 하더라고요. 시모 남친도 시모가 설마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거란 생각을 못했던 듯 했어요. 다니던 수영장에서도 시모의 얘기가 좋지 않게 퍼져서 아줌마들과 사이도 어색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다시는 얼굴 보지 못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곳에서 또 마주치고 말았네요. 막내 이모가 국수집을 개업하셔서 개업 축하할 겸 국수도 팔아드릴 겸 갔는데 아니 거기에 시모가 서빙 알바를 하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모, 저희 왔어요. 윤희 왔구나. 아이고, 임서방도 왔네. 앉아. 국수 말아줄게. 이모, 여기 세팅 좀 해줘요. 네. 저랑 남편을 본 시모는 사색이 되어 후다닥 도망치듯 주방에 가더라고요. 저는 이모한테 시모 얘기를 해줬죠. 이모가 얘기해줬는데 시모는 그날까지만 일하고 바로 잘렸다고 해요. 결국 오갈 곳이 없고 남은 돈도 없었던 시모는 수영장 아줌마 말에 의하면 급한 대로 저렴한 고시원에서 지낸다고 하더라고요. 기사식당에서 알바하면서 밥 빌어먹고 산다고 들었습니다. 시모는 시부가 돌아가시고 재산을 받지 못해서인지 괜히 저한테 화풀이했던 것 같았어요. 혼인신고했었으면 자기도 유산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남편한테 모두 상속되었으니 얼마나 배가 아팠겠어요. 제가 제일 만만하니 저한테 그 짜증을 다 푸셨던 것 같습니다. 애초에 자기 것이 아니었는데 욕심을 낸 것부터 잘못된 것 같은데 말이죠. 저희 시부가 시모의 검은 속내를 아셨는지 혼인신고를 안 하신 건 정말 아직까지도 천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시모가 지내던 아파트는 팔고 그 돈으로 조금 더 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남편은 늘 그랬듯 여전히 세심하고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사랑꾼이랍니다. 못된 심보로 저희 가족에게 접근했다가 결국 뽀록이 나서 쫓겨난 시모는 자기의 잘못을 알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저는 이제 더는 상관이 없지만요. 꽤 길었던 저의 이야기 잘 들어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속 시원한 마무리 아닌가요? 날이 꽤 쌀쌀해졌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